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와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월간 플래툰 홍희범 인사드립니다. 월간 플래툰 이준규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떡. 네, 청취자 여러분들 요새 그 코로나19로 네.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데요. 자, 이번 많이 시간 주의하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 한 주간의 이슈들 또 그 전주의 이슈들을 이제 뭐 훑어봤는데요. 그래도 좀 우리한테 솔깃하게 와닿는 네. 것이 하나 있었어요. 네. 바로 미 공군이 그동안의 그 기본 전투기 고등 훈련에 쓰이는 기체를 카이의 우리 T-50과 네네. 그 정확하게 얘기하면 FA-50의 성능에 준하는 그렇죠. 기체죠. T-50의 시제기를 가지고 개조를 했지만은 네. 그것이 이제 카이가 이제 들어갔고요. 록히드 마틴하고 함께. 네. 그 다음에 보잉과 여러 컨소시엄이 이제 양대 산맥이 붙었는데 네네. 결국은 미국의 정치. 우리도 예를 들자면 현대중공업에 한번 잠수함을 주고 그렇죠. 대우중공업이 훨씬 그 잠수함 노하우가 사업이나 많지만, 잠수함 노하우가 네. 많지만 그쪽에 주듯이 자국의 방위 사업을 위한 그런 측면이 좀 있었어요. 네, 네. 그렇게 좀 그러나 상당히 무리를 했다. 네. 보잉이 그렇게까지 엄청 가격을 무리를 낮추고 했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보잉 그랬는데 결국은 보잉이- 사단이 나네요. 보잉이 뿌잉 이게 돼버린 좀 거죠. 어떻게 보면 정치적 판단 같은 것도 좀 작용을 했고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는 뭐냐면 네. 카이에 우리의 그 FA-50 성능에 준하는 T-50 기체를 네, 네. 8대를 리스 형식으로 요청이 렌탈하겠다.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일단 8대를 리스를 할 예정인데 네, 네. 그 이슈가 있어서 한번 이번 시간에 이 기자님을 이 발제로 한번 이슈를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긴 이게 참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이 지금 벌어졌는데요. 이게 원래는 2024년부터 그 보잉에서 만든 T-7A 레드테일, 레드호크 이게 그 투입이 돼야 되거든요. 그거를 예상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한 TX 프로그램이었는데 이게 지금 자빠졌죠. 지금 2024년 실무 기체도 안 나오면 끝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원래 기체는 지금 나왔는데 네. 부대 배치가 2024년부터 돼야 되거든요. 네. 그게 원래 예정이 2024년인데 사실 원래 예정대로 가도 공백이 생깁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폭격기라든가 여러 기체 중에 쉽게 해서 조종사가 비행 자격을 유지하려면 일정 시간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그렇죠. 네. 폭격기 같은 경우는 도저히 그걸 못 맞춥니다. 원래 임무 비행만 가지고는. 그래가지고 그동안 이 폭격 비행대에 보면은 T-38이 같이 배속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기체들이 워낙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위험하죠. 네. 그렇죠. T-38이 지금 50년이 넘었죠. 그렇죠. 참고로 이 얘기하면 F5 전투기가 T-38 베이스로 만든 거다라고 하면 얼마나 오래된지 아시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나오기 시작해서 실전 배치가 된 게 T-38의 실전 배치가 처음 된 게 제가 8년 9년 요쯤으로 보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 완전 할아버지 그렇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이거? 지금 타고 있는 것이니까 그 B-52만큼이나 오래된 거네. B-52 정도가. 거의 B-52보다 급급 있죠? 조금 더 나중에 나온 거죠. 근데 B-52는 굉장히 기체가 크잖아요. 그렇죠. 리고 기골 보강을 하게 되면 네. 사실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또 항공 무기체계이긴 해요. 그렇죠. 또 그것이 그 쓰임새가 계속 있고 계속 개조 개량이 있어서 있는데 이런 훈련기는 계속 고등 훈련을 해야 그렇죠. 되니까 기동을 계속 해야 되니까 이게 예. 기체에 무리가 많이 오고 지금 사실상 어떻게 보면 미군이 늦었죠. 이미 바꿔야 되는데 많이 늦었죠. 네, 이제야 바꾸는 그 아니 그러면은 딱 네. 이미 완성돼 있고 실전도 경험했고 그 다음에 오랜 테스트를 했던 딱 가져가면 되잖아. 왜 근데 그게 또 쓸데없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잉사의 그 항공기 전그 군용 항공기 부분을 또 살려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살려야 한다 이렇게 뭐 왜냐하면 지금 붙여야 그렇죠. 뭐 거의 지금 록히드 마틴사가 네. 다 해먹고 있거든요. 아. 다 해먹고 있다 보니까 정치적 판단으로 보잉사의 그 군용 라인도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그냥 하자고 하면은 선정하고 일종의 제하청을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안 받나? 네, 그거는 조금 어려웠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뭐 그 T-7A 설정하고 이제 하면 되겠다 했는데 그래서 문제가 바로 생기죠. 제가 한 10년 전에 에어쇼 때로 기억해요. 샬레에 가가지고. 그렇죠. 샬레가 가면은 이제 샬레 가면 살래? 그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살래? 살래 안 살래?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군사 매니아라고 소개하니까 화납니다. 뭐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않고 이제 맛있는 다과를 주면서 네. 뭐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속상해하더라고요. 왜요? 록히드 마틴한테 항상 계속 아. 연패를 하니까 열심히 해야지 그럼.
그렇죠. 뭐 열심히 네. 그래도 그들은 안 했겠습니까? 아니 네, 근데 네. 펠리칸 같은 거 들이밀고 전투기 사라 그러면 누가 사겠어요? 펠리칸. F-32. 그래 X-32. 아 X-32. 네. 아 근데 그게 네. 모양은 그래도 뭐 다들 아시지만 기체의 성능이랄까 혁신적인 부분이 많았어가지고 사실 성능적인 부분에서 이쪽으로 32쪽으로 기울 뻔했어요. 아, 그래도 펠리칸은 좀 그랬다가 입이 아. 해벌레. 이게 아닌 게려 하고 이제 네. 다시 이제 돌아와 쓴 거죠. 그래서 랩터가 근데 랩터도 사실 설정은 했지만 그 이후 계속해서 모양이 변경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예. 우여곡절이 겪었죠. 그래서 원래 YF-23이 더 멋있다는 사람들도 꽤 그렇죠. 많았죠. 많았어요. 그 멋만 기체 가지고 자체는 참- YF-23이 더 멋있다. 펠리컨이잖아 근데. 아 그거는 그거죠. X-30 JSF 때 JSF. 아 네. 그렇죠. JSF 맞아. JSF의 그 입 허벌레. F-13 때는 아직 보잉 아마 전투기가 그거 많았죠. 그게 선정됐으면 미군, 해군, 공군 조종사들이 엄청 싫어했을 거예요. 전투기는 아직도 간지래니까 사람들이 몰라 이게. 근데 펠리컨이 날아다니는. 네. 가뜩이나 F-35가 이렇게 그 기체 특성상 짧고 짜리몽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라뚜기 싫어하는 사람 그러잖아요. 정말 싫어하는데. 네. 그게 펠리컨까지 가면 어우. 그러니까 자, 뭐 계속 네, 이어주시죠. 그런 상황이어서 아 이제 뭐 저기 T7A로 가겠구나, 레드호크를 쓰겠구나 했는데 갑자기 모 회사인 보잉사가 삐끗하죠. 이게 민간 부분 737을 만드는 이 737 NG하고 737 맥스가 막 사고가 문제가 나면서 생겼죠. 그렇죠. 737 맥스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맥스가 MCAS라고 그 비행기가 상승할 때 하강할 경우 억지로 이렇게 그 올려주는 그게 있거든요. 근데 그 시스템이 문제가 생기면서 두 대나 추락해서 문제가 생겼고 그다음에 B737 NG 600, 700, 800, 900 버전이죠. 엔진 났나요? 네, 제대로 엔진했어요. 동체 균열이 쫙 나면서 야, 동체 균열이요? 네. 이거 뭐 작년에도 지금 많이 화제가 됐고 지금 한국 같은 경우도 와. 이 NG 계열이 150대가 있는데 이 중에 7%가 결함이 났어요. 아, 이 아이고야. 정도면은 기체 전체를 폐기해야죠. 수리를 어떻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거 수리 비용 뭐 다 보잉사가 내야 되니까 다 회사가 리콜하는 거 휘청하는 상황이 예, 맞죠 지금. 결론은 보잉에 그래서 굉장히 위험스러워요. 거기다가- 경영이 위험스럽고. 거기다 TX 프로그램도 들어오면서 엄청 단가 후려쳤잖아요. 네, 엄청 굉장히 그러셨죠. 후려쳤죠. 예. 완전히 이거는 순전히 뭐 다른 회사도 아니고 딱 한국의 그 T50A 이기고 그거 말겠다. 이기기 위해서 그것보다 무조건 후려친 거죠. 그거 하나는 확실해요. 손해를 원가 보더라고요. 이하는 확실해요. 네. 사실상 그거를 원가 이하로 후려친 다음에 민수에서 이익을 내는 걸로 어떻게 메꾸고 그 다음에 수출로 만회하겠다라는 전략이었는데 지금 일단 민수 분야부터 이렇게 휘청휘청하니까 난리가 난 그러니까. 거죠. 사실상 보잉을 매겨 살리던 민수 분야가 이렇게 휘청하니까 그냥 뭐 군용항공기 부분도 같이 휘청하고 이게 지금 원래 그 보잉이 맥도널드 더글라스의 세인트루이스 공장을 그 인수한 거거든요. 그 거기서 이제 레드호크를 생산하기로 했는데 그게 지금 자빠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이렇게 되면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손해거든요. 손해죠. 거기다가 또 이게 모든 전투기는 종이에서 실물이 나오는 과정에서 한 번에 스무스하게 나온 경우는 최근에 거의 없어요. 옛날이면 모르겠지만 글쎄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되자 뭐 2024년이 문제가 아니라 2044년대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당장 발등에 불이라 일단 8대를 임차를 하지만 이게 8대에서 과연 끝날까 하는 또 이슈도 있어요. 어떠세요? 그렇죠. 그 이슈도 있고 지금 그래서 미 공군도 이 면피를 하기 위해서 공군 직접 도입이 아니고 이 힐우드 에이비에이션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니네가 사서 카이한테서 니네가 사서 우리한테 렌탈해 주는 걸로 해라. 운용하는 걸로 해라. 그냥 그렇게 했어요. 전투기 제식명은 따로 안 붙겠네요. 그럼 그냥 이게 T50이라는 이름으로 쓰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미군이 채택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 엄밀히 따지면. 이게 조금 더 이제 쉽게 설명되면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러니까 이제 그 김 회장님 자가용을 사야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현 카이 기아에서 굉장히 비싸게 이제 제일 좋은 차 예. 이런데 크라이슬러 같은 데서 싸게 지금 반값에 드릴게 반값에? 이랬는데 이 차가 만들어지지 않은 거야. 이걸 만들면 손해 볼 것 같아. 그러니까 다시 김 회장님이 이렇게 저기 원래 사던 걸 살려고 했는데 이제 딴 카이에서 회사차를 예. 잠시 빌려서 쓰겠다. 근데 이제 이 그렇게 상황. 하면은 아.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냥 그 자동차 회사 리스 회사에다 니네가 빌려라. 그럼 내가 다시 할게. 뭐 이런 디스차를 식이죠. 잠시 쓴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다고 네, 볼 수 있죠. 예. 힐러드 아. 에비에이션이 또 뭐 하는 데냐면 이런 그 미공군이라든가 이런 데그 훈련 같은 데 지원을 가상- 주는 가상적기. 네. 그런 지원을 주는 회사고 원래는 그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좀 그룹이에요. 그래서 뭐 공항 관련 사업도 하고 심지어 뭐 건설 부분도 해서 막 콘도 같은 것도 짓고 막 그러니까 이런 회사인데 옛날 탑건의 그 가상적기 부대를 아 그거는 그 그건 해군 아니고요. 비행들 예. 어그레스 미 비행들 따로 있는 공군이라 거고. 유명한 게 있죠. 뭐 그 미라지도 네. 운용을 했었고요. 네. 예.
뭐 여러 가지 네, 운영을 F-21 합니다. 라이언. 예, 그 F-21 유명한 데서 라이언이라고 그렇죠. 제식명을 네네. 지었죠. 예. 유명한 데로 남미에서- 드라켄 네, 말씀하시죠. 예. 네, 하세요. 드라켄 에이비에이션이라고 스웨덴 군이 운영하던 드라켄 퇴역한 걸 중고로 가져와가지고 네,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 업체들 그 예. 유명합니다 거기도. 예. 예. 지금 뭐 미그 29 살짝 운영한 데도 있고. 그렇죠. 미국은 그런 그런- 민간 항공사들이 예. 전투기를 운영해서 그 훈련에 도움을 주는 지금도 회사들이 그런 있어요. 항공사 그런 회사가 세 군데가 그냥 그 3파전입니다. 열심히 아주 그냥 항상 그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2024년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계속 뒤로 딜레이 될 것 같은데 보잉 게 일단은 저는 그게 그렇지는 않다고 네. 봐요. 어쨌든 보잉도 그건 지금 힘을 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쓸데없이 힘을 안 냈으면 좋겠는데. 대를 보잉으로서 이거 힘 안 내면 큰일 나죠. 그리고 아마 미국 정부에서 어떻게든 이거를 그렇습니다. 끌고 갈 끌고 가야 겁니다. 돼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사실 밀떡이라는 게 어떤 그래도 좀 밀떡에 그게 있잖아요.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정확하게 예측을 하면 좋은데 그죠? 조심스럽지만 저는 미국이 이거를 관리 들어갈 것 같다. 네. 결국은 그렇다 하더라도 레드호크는 정상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만 뭐 희망적으로 보자면은 한 8대에서 많으면 16대는 더 사주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우리 T-50이 레드호크를 완전히 밀어내진 못하더라도 뭐 그런 식으로 8대나 16대 정도가 추가 도입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홍보가 잘 돼가지고 수출의 효과가 된다든가 그렇죠. 이러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미공군에 운용했다라는 게 설령 주력이 아니라 뭐 단기 임대라고 그래도 그것만으로도 어떤 홍보 효과가 꽤 있거든요. TV 홍보나 뭐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대가 안 되는 그렇죠. 정말 예. 우리 미군이 쓴 거야 이래버리면 뭐 뭐 정 안 되면 그냥 레드호크란 이름으로 그냥 수출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거는 조금 레드호크라고 해서 그냥 저기 블루호크라고 도색 해야죠. 바꾸고 네, 도색 따로 바꾸고 뭐 레드호크가 옐로우호크라든지 그럼 이제 블루호크라고 작가님 해가지고. 소설에서는 블루호크라고 이제 해도 그렇게 되죠. 나오고 아이덴티티 살려야죠. 네, 아니, 킹덤 그럼- 호크. 아 좋다. 아, 네. 이야 조종사 가 쓰고 딱 그렇죠, 나왔어. 예. 네. 문 열 때 이리 오너라. 아니죠. 좀비 잡는 미사일 쏠 야. 때. 영어로 해야죠. 오마이 갓. 아 오마이 갓. 갓 쓰고 딱. 지금 상황이 오마이갓이다 진짜. 자, 자 그런데 그럼 향후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전망도 좀 해보는데 네. 네네. 문제는 그렇다면 왜 FA50 그러니까 T50을 미 공군이 선호하느냐 이것도 그게 또 또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TX 사업하고도 굉장히 연관인데 음. 미 공군이 제출한 RFI가 성능 요구 조건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다 그 떨어져 나갔죠. 덤볐던 비행기들이 심지어 참가도 제대로 못하고 불참한 것도 있고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아예. 네, 일단 뭐 초음 속기 이거 지금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 고등훈련 비행 적합성이 있어야 되고 실지대 고중력 상황에서 지속 비용 및 비행 및 그 훈련이 가능해야 되고 그다음에 레이더 운용 훈련 및 색적에 대한 데이터 링크 훈련이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 레이더 안 달린 건 아예 쓰지도 못하고 데이터 링크 기능 없는 건 되지도 그러니까 지금 않죠. 말씀하신 거에 첫 번째와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고요. 특히 첫 번째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레드호크 측이나 다른 뭐 예를 들어서 이태리 업체가 네네. 굉장히 그 반발을 해서 아 그럼 좋다. 야, 초음속은 까지는 원치 않아. 그러나 3번은 무조건 해야 된다. 근데 3번을 충족하는 기체가 T50, FA50 현재는 이번에 없어요. TX 말고 이번에 할 때도 미공군이 딱 T50을 노리고 레이더 안 달리면 안 된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냥 아에로마키 T100은 바로 떨어져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무수히 많은 미 전투 조종사들이 T50을 탔는데 사실은 레드호크로 선정은 됐지만 T50을 가장 선호했죠. 그렇죠. 예. 무장 체계나 그런 비행 그 특성 같은 게 미군기랑 굉장히 사실 유사하기 때문에. 미군이니까 이런 조건 걸어서 입찰을 하는 거지. 딴 나라에서 한 10대 3에서 이렇게 입찰 조건 걸었으면 근데 왜 이런 것이 필요한가 하면은 랩터는 초음속 순항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초음속을 처음부터 고등훈련 때부터 그 경험을 해야지. 해줘야 되니까 네. 뭐 기종전환 훈련이랄지 그렇죠. 리프트 훈련 때 하는 것보다는 고등훈련 때부터 해줘야 되고 천음속기는 일단은 뭐 거의 안 되는 걸로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FA50이 사실은 굉장히 유리하다고 봤었어요. 그렇죠. 네. 사실상- 보잉이 조금만 네. 힘을 냈으면 됐잖아. 아, 또 미어지네. 네. 그래서 이건 보잉의 이 큰 문제가 저희한테는 전화위복이 돼서 제가 보기에도 이런 식의 상황이 가서 조종사들 훈련 조종사들 반응이 당연히 좋을 거기 때문에 최소 16대까지는 가지 않을까. 만약에 16대가 들어가면 통상 한 개의 그 비행 전문 대대가 창설이 될 그렇죠. 거고요. 대대 정도 같은 거 충분히 거기에 되죠. 한 개 기종으로 FA50을 운영한다고 한다면 뭐 더는
가능성이 없지가 그렇죠. 않습니다. T7을 대체는 못해도 네. 늘어날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임차를 한다고는 하지만 이러다가 안 되니까 장기 임차 아예 사버려 이럴 가능성은 분명 있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그러나 네. 보잉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살려야 한다. 그거는 살려야 또 다른 대전제이기 때문에 미국이 범벅을 하지는 않을 거다. 네. 그렇죠. 말하는 그리고 거죠. 독점 방지법 영향도 있고 어쨌든 이 세인트루이스 라인을 유지를 해서 보잉도 이렇게 그 군사항공을 계속 생산할 수 있도록 그거는 뭐 저 유지하게 하는 같았어도 그게 또 정치적 네. 판단이죠. 특히나 지금 문제가 보잉 같은 경우는 이제 F-15 주력 전투기 기종이 F-15E 계열하고 그다음에 지금 슈퍼호넷 계열이었는데 이 둘 다 이제 슬슬 주문이 거의 끊어져 갑니다. 이제 지금. 근데 그 F-50 계열은 F-52 스트라이크 이글 계열은 지속 생산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죠. 그렇죠. 네, 맞다. 미 공군에서 상당량의 기체를 그건 도입을 잊어버렸네요. 하겠다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또 역시 시술인데 그것조차도 역시 전략적인 그렇죠. 정책적인 그런 판단이 서지 않았을까 그렇죠. 하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슈퍼호넷은 슬슬 끝납니다. 네. 어쨌든 슈퍼넷은 거의 끝나가죠. 그렇죠. 네. 끝물이죠. 탑건 2 어떻게 할 거야? 탑건 2 아, 장포대죠, 뭐 네. 전설의 네. 장포대. 이거 꼭 봐야 되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코로나요. 슬퍼할 것 같아. 제발 봐줘라. 혹시 상영 연기될 것 같아서 넷플릭스로 큰일입니다. 직행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가슴 아프다 진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그러면 안 아이맥스로 돼요. 봐야 돼요. 이거는 IMAX 로 아이맥스는 봐야지. 봐야지. 아니 뭐 네. 4억 원만 내면 집에 아이맥스 극장 지어준다는데. 저는 이거 자꾸 이제 뭐 조금 새 나갔지만은 탑건 2는 연기가 될지언정 뭐 넷플릭스로 바로 그거 힘들겠죠, 그거는. 예.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뭐 또 여러 얘기 해보고 있습니다. 레드 호크 참 문제가 협객 커졌어요. 붉은 매. 네. 예. 이러다가 그냥 기체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일단 뭐 첨단 신소재를 많이 써서 T50A의 거의 무게 거의 50에서 60% 정도밖에 안 되지 않냐. 그 경량 기체고. 근데 운용비도 솔직히 T50보다 쌉니다. 그렇죠. 모든 거를 염가에 맞추었고 네. 그래서 이긴 거죠. 왜냐하면 또. 미공군이 또 그걸 또 굉장히 요구를 했어요. RFA 요구할 때 그 운용비가 심지어 T38보다 싸야 된다. 좀 심했다. 최소 10%에서 15%는 적어야 된다. 그건 조금 심했다. 네. 자, 주로 텍사스에 그 주둔하고 있죠. 미 공군의 훈련 모든 프로그램들, 훈련 부대들, 훈련만 전문으로 하는 그 비행대대들이 전부 텍사스에 이제 두세 개의 공군 기지들에 이제 거의 몰려 있는데 뭐 랜돌프 유명하죠. 랜돌프 공군 기지도 그렇고. 자, 이 랜돌프 공군 기지나 이 기지에 우리 FA-50이 날아가는 걸 드디어 보네요. 힐로드라는 그 회사 그렇죠. 그 마크가 심지어 적혀 있지만 어쨌든 아니 근데 아마 국정 마크는 미공군 거를 달게는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그렇게 리스 기간이 끝나면은 만약에 더 리스를 안 하겠다 미국 공군이 그러면은 그래서 안 이거 그래도 어떻게 될까요, 저거 그거는? 조건이 지금 백바잉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당시 한국에 되사게 하는 거 아니냐 그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거래 조건이나 봐서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조건상 카이가 안 응하기에는 받겠죠. 좀 그렇죠. 그런데 네. 카이도 좀 고민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 효과는 너무 또 대단하기 때문에 너무 대단. 지금 뭐 아르헨티나하고도 지금 티백하고도 붙었는데 T50하고 지금 아에로마키 티백하고 지금 붙었거든요. 근데 아르헨티나 공군 입장에서는 그냥 T50을 원하는데 근데 또 이게 티백은 뭐가 있냐면 가격대하고 운용비 싼 걸로 이게 또 티백이 또 이렇게 간단하잖아요. 차 마시기에는. 그렇게 어떤 게 폴란드, 이스라엘, UAE, 싱가포르는 다 티백으로 갔거든요. M346. 그렇죠. 네. 특히 이스라엘, 싱가포르이 그쪽으로 갔어서 조금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그 최고 성능의 기체들을 원하는데 그렇죠. 훈련기가 그쪽으로 가는 게 좀 의아했었는데. 아마 이제 뭐 정치적인 문제 결정이겠죠. 폴란드 국방차관이 한 얘기가 있긴 있어요. 스포츠카는 필요 없다. 네. 라고 운전 했지. 배우는데 페라리 탈 필요는 없다. 근데 솔직히 그거는 우리는 페라리 살 돈이 없어요. 뭐 왜냐하면은 그건 저거죠. 운전은 페라리나 비싼 걸로 배워야죠. 그래야 사고를 안 치지. 이게 네, 가격 중고차 때문에 타고 좀- 이렇게 안다는 거는 사실 운전은 제가 보기엔 제대로 배운 게 아니죠. 비싼 차를 조심조심 몰고 그 비싼 차를 타야지 주변에서 접근을 안 하는 거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초보 운전을 벗어나야지. 롤스로이스 같은 경우는 차 2대분의 간격이 앞뒤로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상해요. 원래 그 T50 계열을 개발하고 이걸 할 때 그 수출용으로 600대 이 정도까지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그냥 마냥 이거 달성 못하겠다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도 없겠어요. 이제는. 자, 이런 또 희망적인 그런 그 소식이 들어와서 우리가 네네. 한번 이번 시간에 다루어 보았습니다.
근데 무한한 가치의 광고가 될 겁니다. 근데 결론은 그렇다고 해도 뭐 이제 기종에 선정된 기체를 밀어내지는 못하니까 혹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유튜버가 있으면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 또 오해하실 건 우리가 그 카이를 뭐 카이 회사 때문에 이러는 건 아니고요. 네, 기아 때문에 우리가 개발한 기체가 이렇게 훌륭하게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모습에서 밀떡 매니아가 아니더라도 일반 국민들도 굉장히 좋아할 일인 것 같아서 이게 또 다른 한류니까요. 더더욱 어떻게 보면 새 세대 F5 전투기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편향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자 T50 FA50 응원하면서 이번 시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밀떡